그래서 약물 중독 치료의 전체적인 전략, 순서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해독을 해야 되죠. 약물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오면 해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해독에 있어서 핵심은 금단정상 관리예요. 금단정상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요, 알코올 금단 선망이 나타나면요, 사망률이 한 15% 됐어요. 이 치료가 제대로 안 돼 있을 때는. 그만큼 이 금단 증상은 잘 관리가 돼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지행동 치료를 하는 거예요. 왜곡된 생각, 행동 패턴을 재구성해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갈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인지행동 치료예요. 이게 이제 행동적 치료 중에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첫 번째 치료 목표가 동기를 가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까지는 동기 정진 상담, 여러분 모티베이셔널 인터뷰잉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중독자가 스스로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이제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가족 치료예요. 가족의 도움이 절실한데 가족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자신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가족이 중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되고, 그래서 가족과 상호 좋은 관계를 맺게 만들어야만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해독, 두 번째 행동치료, 세 번째가 약물치료입니다. 특정 중독에는 약물치료가 병행이 돼. 특히 이제 아편유 같은 중독치료에서는요, 메타돈이라는 약을 씁니다. 이것은 이것도 이제 마약류예요. 근데 이거는 천천히 작용하는, 그리고 실제로 중독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런 대체 치료제죠. 그죠? 대체 치료제가 메타돈하고 부프레놀핀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아편유 중독, 아편, 몰핀, 헤로인, 펜타닐 이런 건 다 이런 치료를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날트렉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항갈망제예요. 이런 약들도 아편유에도 갈망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약물 치료 도입이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초기에 이 중독을 할 때 1990년대에 치료약이 없었어요. 딱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다이슬피람이라고 했어요. 그 약을 먹고 술을 먹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혐오요법 치료제인데요. 그 약은 우리의 알코올 해독을 하는 분해 효소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분해가 안 되니까 굉장히 괴롭게 만드는 그 약이 있었는데 환자들이 그 약을 안 먹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제 몰래 국이나 밥에 타먹이는데 그거 해가 잘못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환자가 이 술을 먹으면 고통스럽거든.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을 더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약을 먹었다는 건 모르니까. 그런 위험한 약이고요. 그 하도 수가 걸리니까 그 약은 이제 없어졌어요.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약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처음 중독 치료에 딱 입문했을 때는요, 약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처음 나온 게 날트렉손이에요. 이 약이 나온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신호예요. 환자들이 이제 드디어 이 병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중독을. 왜냐하면 약으로 치료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약으로 치료해야 병인 거예요. 그래서 약물이 도입됐다는 거는요, 병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비아그라가 나오고요, 발기부전이 병이 됐어요. 그전까지는 이게 병으로 치지 않았거든요. 약물로 치료가 되는 병이구나, 발기부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이 된 거죠. 그전까지는 어떤 거냐면 이게 나쁜 습관, 나쁜 성격,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봤는데 아 이게 의학적 질병이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만들고요. 안티프라이밍, 안티크레이빙 이펙트가 있죠. 이게 프라임이라는 건 불쏘시개처럼 이렇게 딱 불 지르는 걸 말해요. 그런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크레이빙은 갈망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중독의 치료는 완전 금주, 완전히 멈춰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약이 나오고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심하지 않는 중독자는 약을 복용하면서 조절한다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통원 치료를 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술을 그 예전보다 훨씬 더 적은 양, 적은 횟수를 먹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고혈압 당뇨약은 어때요? 한번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꾸준히 계속 먹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게 완치, 얼마나 있으면 완치됩니까? 이런 거였는데 이제 이게 조절하는 병으로 된 거예요. 고혈압 당뇨처럼 이거는 평생을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 병이구나 하는 개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티그마를 해결했죠. 예. 질병이라는 것으로 더 이상 환자들도 이제 이게 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치료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개념, 자발적으로 병원에 가서 약을 타기 시작하는 이렇게 이제 파라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도 외래로 오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담하는 거는 치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에 가려고 하면 뭐 약이라도 하나 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든 중독자가 줄 약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약을 타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게 이제 팔로업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혈압 당뇨에는 반드시 뭘 가르칩니까? 생활 태도를 바뀌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이 중독도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유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병을 치료하려면 약만 먹으면 안 되고 약도 먹고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취미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약물 치료의 도입이 굉장히 많은 걸 변화시켰어요. 예. 장기 재활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에 가장 취약한 게 장기 재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유럽에 갔을 때 거기에는 장기 재활 치료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자들이 자기들이 그런 재활 시설에 들어가는 거 자유예요. 범법 행위를 하면 네가 재활 시설에 갈래, 교도소 갈래 이거예요. 재활 시설에 들어가면 6개월이나 그걸 치료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6개월이나 1년 동안 내가 여기 머무면서 그 안에서 나는 세탁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주방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뭐 도서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상담사도 들어오고 집단 치료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내과 의사도 들어오고 정신과 의사 들어와서 처방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장기 재활 시스템이 독일, 스위스 이런 데는 잘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퇴원 후에 재발 위험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알코올 입소 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마약 입소 시설이 있느냐? 예, 있어요. 내가 좀 소개를 해주면 다르크라는 게 있어요.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4곳이 있어요. 대동병원에서 하나 운영해요, 대구에. 예. 전국에 4개밖에 없고요. 이거는 원래 일본에서 주도한 민간 재활 시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다르크도 일본에 지금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고 일본에는 이게 90곳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4곳밖에 없고 그것도 경제적 지원을 일본으로부터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재활시설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5번째 중독의 치료의 핵심은 재발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재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갈망을 관리하는 기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법, 유발 요인을 잘 인식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죠. 그 다음 제가 이제 옛날에 늘 처음에 환자들이 재발하면 굉장히 다운돼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해요. 원래 중독은 재발하면서 회복되는 거야. 재발은 회복의 과정이야. 우리가 자전거를 배워도 안 넘어지고 딱 한 번만에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넘어지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중독이 딱 그래요. 실수를 하면서 요래 하면 실수하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을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제 치료진부터 그렇게 간주해야 되고요. 재발했다고 막 아주 실망하거나 막 나무라거나 가족들이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요번에 우리가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요걸 조심해야 되고 다음엔 또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스포츠 그룹이라고 알죠, 그죠? 대표적으로 AA가 NA가 있어요. AA는 알코올 중독자들 모임이 있고 NA는 마약 중독자들 자두 그룹이 있어요. AA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많아요. 근데 NA는 아직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회복자가 먼저 간 사람이니까 훨씬 더 잘 안내해 줄 수 있다.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 다음 사회적 재통합이 중요한데요. 자들이요, 마약 중독자들이 이제 교도소에 한번 갔다 나오면 사회에 다시 들어가기가 진짜 힘들어요. 우리 사회가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제 사회적 재통합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가져왔는데요. 브루스 알렉산드라는 분의 실험 결과를 보면 실험실에 이제 쥐에게 몰핀이 섞인 물을 공급하면요, 쉽게 중독이 되고 피폐해져요. 그런데 그 쥐가 있는 환경을 쥐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원과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놀이시설, 먹이, 잠자리, 그리고 이성 친구 이런 걸 다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경에 딱 가니까 몰핀보다는 그냥 물을 선호하게 되고요. 중독 비율도 확 낮아져 버렸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중독된 쥐를 거기에 갖다 넣었더니 더 이상 중독 행위를 안 하고 고정이 됐네요. 그래서 이 중독에 대한 생리적인 것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생태학적인 주변 환경도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마약이 중독적인 것이 아니고 쥐들은 쾌적한 조건에 있을 때는 그 환경을 방해하는 요인을 오히려 피하고요. 중독이 됐더라도 그게 영원하지 않고, 이 현상을 해결하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중독자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훨씬 더 회복률이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000년도에 포르투갈은요, 유럽 최대의 마약 국가였어요. 국민의 1%가 헤로인 중독이거든요. 아편의 헤로인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들 미국식으로 처벌하고 막 교도소 넣고 징계하고 그랬는데 매년 문제가 악화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연구를 하라고 대대적인 사업을 했어요. 그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는 대마초부터 마약까지 모든 마약을 합법화한 거예요. 단 중독자들을 사회와 격리시키기 위해선 모든 예산을 사회와 재결합하는 데 사용해라, 이렇게 딱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을 위한 대규모 취업 발전을 해주고요, 소규모 창업을 위한 대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결국 모든 중독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있게 해준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결국 대부분은 삶의 목적을 되찾고 사회로 편입이 됐어요. 15년이 지난 지금요, 포르투갈 마약 사용은 현저히 감소했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냥 법적으로 다루고 막 의학적으로만 다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태학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가 환경과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요, 전인권이라고 알죠? 락스타. 이 사람이 17살 때부터 마약을 했거든요. 1987년부터 2008년까지 5번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약을 나중에 이제 병원에 입원도 하고 해서 끊었거든요. 이 끊었던 결정적인 이유가요, 가족들의 힘이에요. 가족들이 내가 당신을 믿어.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니까 그 순간 내가 다시 한번 정상에 서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약을 끊고 올해도 6월 달에 보면 콘서트를 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의 중요성이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이 그림은요, 벼룩이라는 놈은요, 보통 그냥 한 60cm 정도 뛰어요. 그런데 30cm 되는 유리컵을 이렇게 딱 덮어 놓으면요, 처음에는 뛰다가 머리를 자꾸 부딪히니까 얘가 28m만 딱 뛰어요. 그리고 이 유리컵을 딱 없애주잖아요. 그래도 얘는 이제 그때부터 28m만 뛰는 거예요. 그 전에 60cm를 뛰던 아이가 28cm만 뛰는 거예요. 딱 중독자가 이래요. 원래는 내가 중독 약물 없이 잘 살았는데 중독약을 하다 보니까 난 약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스스로 딱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자기 모습으로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이 벼룩처럼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